안녕하세요. 오늘 포비티아 이 확신의 P 202307집 네 사회를 맡은 배우 광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꿈, 사랑, 이별 완전 청춘 영화 세 편으로 묶인 이 조합이라서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배우분들끼리만 이렇게 집유를 하게 돼서 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배우분들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GV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배우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에서 김윤희 역을 맡은 이세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금마차 떠났다에서 세리 역을 맡은 김노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프에서 현재 역이랑 황금마차 떠났다에서 정명 역을 맡은 박규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프에서 담비 역할 맡은 최우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간간히 이렇게 모더레이터 일도 하는데요. 이렇게 감독님 없이 배우들만 모여서 GV를 한 게 배우전 이후로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지금 배우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좀 특별하게 느껴지고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선 영화 3편 다 너무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접속을 하셔서 우리 배우님들의 궁금한 점,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되시나요?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다가 또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저도 약간 설레는데요. 또 세령 배우랑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또 좀 감개무량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앞서서 제가 먼저 질문을 배우님들께 좀 드려볼게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 작품을 어떻게 만났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또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첫 느낌 이런 게 궁금한데 우리 우정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오디션을 봐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나게 됐는데 그 오디션에서 처음 캐릭터 설명 보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되게 사랑스럽기도 하고 재밌겠다 싶어서 그때 한창 제가 조금 그러한 느낌들을 조금 계속 보고 있었던 와중에 캐릭터를 그렇게 만나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만났는데 감독님 또 좋게 봐주셔서 같이 이제 작품을 하게 됐는데 전 처음에 그래서 시나리오 딱 읽고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담비라는 캐릭터가 밉지 않고 조금 더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 왜냐면 사실 저는 사람마다 되게 각자만의 이유는 전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비한테 분명히 이 아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조금 그런 쪽으로 조금 찾다 보니까 저는 좀 재미있게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은 저는 좀 너무 의외의 답변이었는데 저는 감독님이 우정 씨를 알고 캐릭터를 쓰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찰떡이라서. 실질적으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성 캐릭터들이 나온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디션을 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니까 더 좀 신기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이 있었으면 여쭤봤었을 텐데. 하면서 좀 뭐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가 아니면 좀 유나 좀 재밌었던 점? 캐릭터 만드는데 너무 약간 깨발랄 하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저의 원래 성격이 저렇게 나 막 다 할 거야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랬는데 막상 담비를 하고 나니까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었네 싶어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내는 데 있어서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사실 촬영이라는 거는 뒤에 씬 찍다가 앞에 씬 찍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감정선 조금 맞추는 게 과연 이거 했을 때 뒤에랑 연결이 될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감독님 디렉션 듣고 대배우랑도 같이 이렇게 맞추면서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로서 이렇게 연기할 때는 사실 조금 많이 재밌었어요. 내가 평소에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기태 배우님. 기태 배우님은 또 이번 이 기획전에서 2작품이나 출연을 하셔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저는 오디션을 보진 않았어요. 2작품 다. 네. 어프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는데 저랑 너무 다른 현재가 쓰여 있었어서 처음에 그래서 오히려 그 담비 같은 현재의 느낌을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거절했었어요. 네. 저랑 네.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조율해가지고 저도 한 반 다가가고 현재도 저한테 반 다가와서 저는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황금마차 떠났다 같은 경우는 감독님의 전작을 같이 했었어서 그래서 오디션을 보진 않았어요.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느낌이요? 네. 저는 응원했어요. 좋다. 제가 좋아하는 류의 영화여서 로맨스. 네, 제가 멜로를 좀 좋아해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울산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는데 네. 이제 울산에 지원할 때부터 보내줬어가지고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 계속 응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찍게 됐어요. 네.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규태 배우는 P예요, T예요? 제 현실 네, 말씀하시는 규태라는 P예요. P예요? 네. 그렇군요. 아니 맞는 역할들이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T 느낌이라서 T 근데 네. 그 원래 T하고 F고 P하고 J. 그래서 청춘 영화 특집에 왔는데 MBTI를 잘 모르고 와가지고 부끄럽네. 네. 그렇군요. INFP, INFJ. J. J예요. P예요. 그거는 반반이에요. 한 번 하면 J 나오고 한 번 하면 P 나오고.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다 100%인데 뒤에 그것만 반반 나와. 그렇군. 지금 약간 좀 멘탈이 부서질 뻔했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되게 이성적인 캐릭터로 나오시는 걸로 봐서. 근데 또 너무 재밌었던 건 두 캐릭터가 약간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첫 번째 봤었을 때는 했었는데 다시 제가 한 영화를 한 3번 정도 봤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캐릭터를 좀 분리하시는데 힘을 쓰셨구나. 약간 요 작품 그것도 궁금해서. 저게 사실 찍을 때 황금마차 떠났다 한 주 찍고 그 다음 주에 어프 찍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황금마차 떠났다 찍고 그 다음 주에 어프 찍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공교롭게 이렇게 촬영 기간이 겹쳐가지고. 근데 그냥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연기관이 그냥 어쨌든 저로 출발은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봤을 때 그 다른 사람이고 싶어서 다른 캐릭터이고 싶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되게 긴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연달아서 2개를
비슷한 시기에 찍은 영화를 격주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상영할 때 바로 이어서 틀어본 적이 처음이라 아,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이입이 안 되실까봐 보시. 아.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두 인물이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진짜로. 예. 약간 목소리도 좀 달랐던 것 같고 말투나 맞아.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하게 설정하셨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노지 배우님. 저는 다른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감독님이 이제 제가 매니저 분이랑 이렇게 막 노는 거를 보고 그 세리라는 캐릭터와 정말 찰떡이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셔가지고 시나리오를 받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걱정이 확 왔던 게 이거 어떻게 티를 안 나게 연기를 해야 될까. 이 반전을.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저거 한번 의심이 되면은 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감독님이랑 배우님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궁금한 거는 이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순서대로 거의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찍으신 거예요? 좀 찍으신 거의 순서 아닌가? 마지막에 헤어지는 것부터 찍고 맞아. 네, 뒤로 가서 찍고 맞아요. 네. 헤어지는 거 먼저 찍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배우로서는 이게 들킬까 봐 진짜 좀 두렵긴 했었겠네요. 네. 이게 좀 과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 너무 오랜만이에요. 마이 케미컬 러브 때 배웠고 노진 배우님 맞아요. 좀 팬이거든요. 네, 워낙 근데 또 노진 배우님의 매력으로 황금마차 나왔다는 완성이 됐었던 것 같다. 네. 너무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나고 뭐, 최민호 배우님이나 김채영 배우님 너무 재밌게 봤었습니다. 우리 세령이 어떻게 만났죠? 저는 감독님이랑 작게 북트레일러라고 작은 작업을 하나 했었다가 감독님도 저도 너무 힘든 시기에 우리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아시는? 네, 그쵸. 저 사회자라서. 네, 처음에는 그냥 사계절을 담고 싶다 너랑 이렇게 뭐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이런 거를 너랑 같이 담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저도 뭐 편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6개월 뒤쯤에 다시 시나리오로 돌아왔어요 그게. 그래서 세령아 이거 같이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딱 처음 받았을 때 그 생각이나 느낌.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저랑 뭐 카페에서도 얘기를 하고 감독님들께서 많이 만나러 와주시고 저도 감독님 집 놀러 가고 이런 기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반영된 캐릭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또 너무 열심히 하고 싶었죠. 촬영 때도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세영 씨가 또 약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본인이 혼자 주연이다 보니까 그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고 좀 나름의 좀 부담감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좀 감독님과의 케미가 있어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도 도울 수 있는 네. 저희 세 명이 네 분 감독님은 또 두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해봤습니다. 또 세령 배우님과는 또 저도 인연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만나서 또 대구에서 또 다른 작품에서도 한번 봤었고 근데 그랬던 친구와 한 작품에서 이렇게 또 친구로 나오게 된다니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이 배우에 대한 그 마음이 그냥 동구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했고 최대한 케미를 맞추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 관객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건데요. 일단
김중대장님께서 너무 잘 봤어요. 노란색 하트 4개 남겨주셨고, 네. 그 세령 배우님에게 먼저 질문이 있네요. 세령 배우님은 연기에 노래, 사투리, 지도까지 다 역할 하셨던데 어떻게 그리 맡으신 건가요? 옆에 계신 권민규 배우님 사투리 메이킹은 어찌 하셨으며 잘 수행하셨는지요? 네. 민규 배우님이랑은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사투리를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대본을 맞추고 그냥 연습실에서 둘이 그냥 연기를 맞추고 이제 어떻게 이 작업을 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아역 배우분들께서도 아예 사투리를 전혀 못 하셨어가지고 사투리 선생님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냥 그 사투리를 50%를 넣어야 될까, 80%를 넣어야 될까, 뭐 20%를 넣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대본에 있는 모든 대사를 녹음해서 드렸었어요. 그 아역 배우분들이랑 뭐 다른 분들과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 하고 뭐 현장 지원 현장에서 조금 근데 이게 막 한 번에 바뀌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현장 지원 정도로만 했고 그냥 또 끝나고 노래 OST 한번 불러주겠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령 배우님 말 들으면은 사투리라고. 맞아요. 근데 세령 배우님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왜냐면 그 황현 김은영 감독님께서 모니터를 보시다가 제가 사투리를 하면은 황현 감독님이 갑자기 등을 지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저한테 사투리를 계속 하지 말라고 하셨었던 기억이 있는데 세령 배우님이 진짜 많이 도와줘서. 근데 욕심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현장에서도 엄청 열정적으로 거의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이동 현장이나 밥 먹을 때도 계속 사투리 여쭤봐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규태 배우님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규태 배우님, 두 작품 중에 더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어떤 걸까요? 이게 너무 짓궂은 질문인데. 네. 반반 50%로 하겠습니다. 반반이요? P와 J처럼 반반. P와 J.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어프에서 뭔가 약간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항공차 떠났다 너무 좋았지만 어프에서 약간 그 처음에 약간 저는 집주인인 줄 알았던 그 상상씬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저 그 쇼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 손 잡아줘 가지고 그 멀리서 이렇게 그거 다시 돌아오는 슈트까지 해서 너무 좋아서 두 분의 케미가. 근데 규태 배우님이 이번에 두 작품이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 참 상대 배우 편하게 해준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그 두 배우님은 규태 배우님과 연기했었을 때 어땠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엔 노진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아니면 현장에서 남는 기억들이나 케미로웠던 장면들. 저 장난을 되게 많이 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난을 좀 많이 치는 편이었는데 오빠는 그걸 잘 받아주고 좀 진짜 정명이랑 세리처럼 좀 비슷하게 많이 장난치면서 놀았고 근데 이렇게 잘 받아주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거의 영화랑 비슷하게 이렇게 놀면서 해가지고 재밌었고 잠시만요, 생각 좀. 생각하시는 동안 네. 얘기해 주세요. 장난 많이 치셨다 그러는데 저랑은 사실 장난 그렇게 많이 안 쳤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방금 그 얘기는 되게 왜냐면 저랑 있을 땐 되게 조용하셨고 그때 힘드셨었나 싶었나 또 해명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네, 해명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되게 그래도 현장에서는 편하게 조금
같이 그 장난은 많이 안 치는데 자기만의 그런 느낌대로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거 잘 받아서 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장난은 많이 안 쳤는데 편했다. 네, 그랬습니다. 저희는 촬영을 거의 일주일 동안 울산에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리딩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어,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약간 그런 네 그랬습니다. 아 해명 시간 되겠습니다. 네, 해명 타임. 아 근데 그 역할이 정명이랑 그냥 저 어디 가도 제가 어딜 가도 현장에서 이거 되게 변명처럼 들리는데 아닙니다. 네. 그 사람 그러니까 연기할 때 도움이 되게끔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 우정 배우님하고는 끝나고 더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난치는 장면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거를 좀 같은 배우로서 엄청 이해합니다.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뷰티 배우님 2작품에 출연하셨는지 몰랐어요. 네, 그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네. 그리고 세령 배우님은 혹시 수당을 3배 받으셨나요? 노래, 뭐 연기, 사투리지도 해요. 아니요, 한 번만 받았습니다. 출연료 한 번. 그 좌절하는 라이언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어프에서 남자 주인공이 담비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던 진짜 속내, 진짜 이유가 궁금해요.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던 것 같아서요. 네.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데 좀 그 사람답게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너무 피다. 좀 제이처럼 살자. 조금은 그래야 세상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연기하실 때 우정 배우님은 이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네, 저는 사실 왜냐면은 캐릭터가 완전 정반대, 맞아요. 예, 현실적이고 되게 현실적이다라기보다는 꿈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 환상이 되게 많은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제가 막 더 막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두 영화의 또 리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마 그 관객들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두 커플 다 잘 헤어졌을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쯤에서 우리 이 청춘 영화 특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랑과 이별 그리고 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본인들의 MBTI는 도대체 뭘까라는 걸 좀 궁금했고 그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일단 MBTI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INTP입니다. INTP의 특성이 뭐죠? 제가 MBTI 잘 모르거든요. 그냥 낯을 좀 가리고요 일단. 계획적이지 않은. 그리고 뭐 그냥 상상 많이 하는 그 정도. 공상 많이 하는. INFP랑 다른 점이 뭐죠? 감정적이고 아니고 이 차이. 아, 이성적인. 이성적인.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ENFP인데 INFP도 한 번씩 나오고 그런 것 맞아요. 제 주변에도 박종원 선배가 I였다가 E였다가 그런다고. 네, 네. 그 비율만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저도 INFP랑 J랑 맞다. 네. 계획도 약간 있으시다는. 제가 근데 그렇게 계획적이진 않은데 그러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찍을 때 계획적인 사람이고 싶어 자꾸 찍나 봐요. 약간 연기를 할 때 이 작품에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약간 좀 우리 도안을 그린다고 하죠.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연기할 땐 또 J인 것 같기도 해요. 사는 건 P 같은데. 사는 건 P 같은데. 우정님. 저는 원래 ISFP였는데 예. INFJ로 최근에 조금 나오고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비율이 되게 반반이에요. 아. N이랑 S랑 아, P랑 J랑 반반이더라고요. 거의 6대4, 6대4 이렇게 그런 느낌. 원래 ISPJ? ISFP였다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게. INFJ요. FJ. 네. 아 그 부류는 어떤 부류죠? 사실 ISFP 같은 경우는 되게 집순이 막 이렇게 조금 되게 잘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막 그렇기는 한데 이게 조금 제가 원래도 그러니까 조금 계획적인 성향이 없지는 않은데 보니까 되게 큰 틀 잡아놓고 그 안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하는 스타일. 그리고 S가 조금 현실적이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조금 상상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이렇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오늘 이 MBTI의 P 특집이라서 좀 집에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포기하고 오긴 했거든요. 왜냐면 뭐 제가 INFP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INFP에도 A형이 있고 뭐 무슨 형이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어렵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우리는 P 특집이니까 저는 오늘 영화 이야기보다는 약간 배우님들의 실제 성격들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했던 가장 P스러운 행동들 저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하시고 있어도 돼요. 저는 진짜 거의 한 100% P거든요. 거의 진짜 계획을 너무 안 해서 문제인 사람인데 저는 여행을 갈 때 숙소를 예약을 안 해요. 네, 가서 예약을 할 정도로. 그래서 좀 심각하다. 저랑 그래서 여행 다니는 사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P 같은 행동들. 왜냐하면 저는 이 배우라는 직업이 좀 배우들 제 주변에 이거 약간 좀 제가 통계치를 잘못 낸 걸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 INFP가 진짜 많아요. 지겨울 정도로. 그래서 배우들은 지긋지긋하다 약간 이 생각을 했었는데 INFP의 특성상 배우들이 좀 많나 봐요. 왜냐하면은 적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약간 우리네 인생이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명언 제조기 같이 설정을 해가지고 약간 좀 즉흥적이라서 우리는 항상 작품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 루틴을 배우의 삶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P신가요?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번 세령이부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듣다 보니까 전 J인 것 같은데 전 그 정도로 모르겠네요. 최근에 가장 계획적이지 않게 행동했던 거는 조금 무료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서 그냥 혼자 기차 타고 바다를 보러 갔었던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계획이 없는 P스러운. 네, P스러운 행동이었다. 그 외에는 저는 그냥 집에서 잘 안 나와서 그냥 청소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집에만 있는 집순이입니다. 교수님은? 교수님. 저는 갑자기 이렇게 간 적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P스러운 건가 생각을 좀 잠깐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건 좀 자주 하는 편이고, 그냥 계획 세우긴 세워요. 오늘 이거 하고 밥 먹고 해야지 이 정도 세우는데 그게 이렇게 틀어져도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더 잘 됐네? 약간 이렇게 하고 사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일상 자체가 좀 P인 것 같은 느낌. 약간 배우들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유연한 사람들인 것 같긴 해요. 네. 규태는 저는 사실 오래 전에 그냥 12월 31일에 이제 혼자 자취를 막 시작했는데 혼자 있기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홍대를 갔어 혼자 갑자기. 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클럽 들어가서 어디죠? 그 뭘 지금 아, 한 네. 6년은 더 될 것 같아.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맥주 마시다가 혼자 사람 구경하다가 나왔어. 그런 거? 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그게 제일 피인 것 같은데 제 인생에서. 그렇군요. 그 우정님. 전 진짜 딱 반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노진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침에 사실 일어나서 제가 막 아침마다 하는 그런 루틴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조금 안 됐을 때 오늘 조금 그런가 싶다가 그럼 다른 거 좀 해볼까? 그냥 그렇게 조금 넘어가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일상이 거의 전반적이긴 한데 가장 또 하면 사실 어제 집에 있다가 어제 집에서 쉬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제 목요일날 쉬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쉬는 날이 돼서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밖에 나갈까 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꽃 보고 하늘 보고 공원에서 앉아 있다가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게 가장 만약에 설명한다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좀 실패한 질문 생각을 했어요. 전 좀 되게 뭔가 약간 재밌고 그런 이야기 나올 줄 알았더니 일상적인 질문. 그러면은 요 질문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그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 약간 이 현장에서 찾았던 그 즉흥적인 장면들이 있었나요? 그 현재한테 이제 와가지고 우리 손잡을까? 이렇게 하고 난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랑 이렇게 디렉션 들어가서 한 건데 그 뒤에 그냥 아니 하면서 쭈루룩 가면 제가 가다가 손잡아요. 그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때 그랬고 그리고 물 처음에 버리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뛰면서 가는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거. 그런 것들 있어요. 캐릭터가 담비라는 캐릭터 만들었던 것. 네,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기태님 생각나는 거 있나요? 어프나 어프에서는 그 이제 물 버리는 거 보고 나서 그냥 물통 던지면서 하는 기억나요? 것들이 네. 좀 즉흥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다른 거보다 다른 장면들보다. 그래서 그게 기억 남고 황금마차는 욱하는 장면이었죠. 네네네 맞아요. 뭐 하는 거냐고 약간. 네네 뭐 하는 거냐. 네, 그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면. 네네. 네. 네, 그 장면 그랬고 황금마차는 그 첫 번째 그 시실리 키로 따라하고 나서 걸어가면서 이제 컷을 안 해가지고 계속 막 또 바꿔서 해보자고 막 그것도 그냥 했던 약간의 즉흥적으로. 즉흥적인 장면. 케미. 네. 노진님. 거의 몽타주 씬들은 거의 다 즉흥적으로 했었던 거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배우님 사진 찍고 있을 때 제가 모자 벗겨가지고 막 안 주고 막 이렇게 장난쳤던 거 그거를 실제로 그냥 저희가 장난을 쳤는데 이거 해볼까? 해가지고 감독님 이거 어때요? 해가지고 근데 너무 연인스럽지 않게 해달라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헤어진 네. 사이 이후니까. 맞아. 특히 황금마차 따왔다는 저는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봤을 때 놓쳤던 것들이 막 보이니까 막 영화가 좀 새롭게 느껴지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 사람들한테 꼭 두 번 세 번씩 봐야 된다라고 나는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세영 씨. 즉흥적이었던 거가 그 사과밭에서 사과를 깎아주고 리딩을 하고 그 나비허그를 가르쳐 주는 데까지가 거의 원샷 원컷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엄청 좋아해 주셔서 거의 리허설처럼 찍은 것들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편하게 해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대사도 원래 그게 아니거든요. 저쪽에 바라던가 눈빛이 너무 느끼하다던가 이런 대사도 없었는데 맞아. 네, 그렇게 그냥 하게 됐고 또 드자비 씬에서 그렇게까지 격렬하지 않았어요. 다 예상된 동선이 있고 민규 배우님도 넘어지시는 게 없었고 맞아. 네, 근데
조금 하다 보니 너무 격해져서 그 동선대로 다 엉망이 되고 이제 리얼하게 가자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 해도 막 지고 있었죠. 네, 근데 네. 빨리 찍어야 됐어가지고 네. 이제 거의 시간이 없는데 안 되겠다 일단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는 더블이 되지 않게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민규 배우님도 다시 안 가도록 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때 조금 즉흥적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유독 그 즉흥적인 장면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로 나왔던 이미정 배우 덕분에 네, 야, 거의 다 애드립이셨어요. 네. 저를 아주 쥐락벼락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다시 보는데 진짜 엄마 같아서 터지는 그런 웃음들이 있어가지고 이때 되게 행복했었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과수원 장면 유독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고 많이 밀렸네요. 박규태 배우님 두 편의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두 캐릭터의 성격이 비슷한 듯 다른데요. 세리 혹은 담비 중에 누구를 더 받아들이기 힘드셨나요? 아주 못된 사람이 오셨네요. 나중에 찾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한 편씩 해달라고 해요. 네. 극적으로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저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면 사실 담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왜죠? 그냥 좀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이렇게 막 방방 뛰고 하니까 어렸을 땐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게 받아주기가 힘들더라고요.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진 배우님은 실제로 축구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응원한 팀이나 선수가 있으신지도요. 아니요, 딱히 좋아하진 않고 그냥 월드컵 챙겨보고 한일전 한다 그러면 챙겨보고 약간 그 정도입니다. 좋아하는 선수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네. 그렇답니다. 네. 아마 이 질문은 실제 축구장에서 찍었나요 하는데 아마 울산 경기장이었나요? 아니면 고양 체육관이었나요? 저도 그 크레딧 보고 했는데 어느 축구장이었어요? 그 울산 진짜 이청용 선수가 경기하는 날 가가지고 그거 전경이랑 이제 그런 거 다 찍은 거고 마지막에 이제 제 리액션 네. 부분은 다시 찍은 거예요. 알고 있어요. 네, 몇 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찍은 거여가지고 거의 되게 힘들었죠. 이렇게 그때 리액션이 저는 조금 더 현장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찍고 보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은 저도 저번 GV에서 이 질문이 아마 나오셔가지고 노진 배우님이 대답한 거를 기록이 남은 걸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뭐가 달랐는지, 왜 재촬영했었는지, 지금 영화에 담긴 장면은 아마 재촬영해서 담긴 장면인 거, 전에 찍었었던 거 뭐였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질문 리스트에 가져오긴 했었거든요. 그때가 그 코로나 되게 심했을 때예요. 2021년 9월인가?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거의 다 쓰고 있었어야 했고 허가를 받았음에도 통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뒤에 관중들을 이렇게 두지를 못해가지고 우리만 나오니까 너무 아쉽다라고 하셨어가지고 이거 계속 고민을 하셨어요. 감독님이 이거를 다시 찍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다시 찍자 해가지고 다시 찍게 됐습니다. 그 제작적인 여건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읽었을 때는 약간 두 장면의 감정이 미세하게 달랐다는 걸로 제가 읽었었는데 그건 아니었나요? 감정은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네. 저는 약간 노진님이 생각하시는 감정,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감정이 달랐는데 저는 그 다른 감정이 뭔지 궁금해서 실은 질문을 좀 준비하긴 했었었는데 아니라니까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령 배우님 오늘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 속 상황극 옷이랑 비슷하시네요. 유닛 캐릭터랑 너무 찰떡이세요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프에서 현재와 담비가 정말로 헤어졌는지에 대한 배우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얘기하긴 했었으나 배우님들 생각 궁금해서. 네, 저는 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담비가 전 마지막에 포기했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헤어졌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규태님은요? 저 그날 헤어질 것 같진 않고 네.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과정을 몇 번 더 겪은 후에 헤어지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네. 그렇군요. 황금마차 떠났다 영화 내용이 이번은 규태 배우님의 이야기 같은 전개였는데 시나리오에는 이번 영화가 가까운 전개였나요? 기존에 상영한 영화에 가까운 전개였나요? 저 이 질문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죠.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 황금마차 떠났다. 박규태 배우님은 현남친으로 나오셨던 김채용준 배우님과는 이번 영화 촬영 중에서 안 만나신 거죠? 라임 크라임 때 악역 역할과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 어떠셨나요? 김채용준 배우님의 연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셨나요? 김채용준 배우님 여기 오셨나요? 안 오셔가지고 네. 용준인 줄 알았네. 네. 진짜 라이크라인 때는 이렇게 바로 붙는 씬이 있었는데 용준이 형이랑 이번 영화는 아예 겹치는 장면이 없어가지고 근데 용준이 형이 영화 찍을 때 와서 막 스텝도 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워낙- 너무 고마워. 성실하게 유명한 네,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 황금마차에서 세리가 안아달라 했을 때 왜 거절을 했을까요? 정훈 장교가 보는 사진에 서로 찍은 사진들이 많았는데 두 사람은 끝내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세리 현 남친은 좀 날라리 같은 느낌이 나서 용준이 여기 왔나요? 네, 구 남친이랑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안아주면은 다 시작할 것 같아서 못 안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명이. 네. 그래서 안 안아준 거죠. 네. 왜 안아달라 하셨어요? 약간 세리만의 마지막 인사 표현, 애정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너무 고마웠고 뭐 예전 생각도 나고 그 모든 감정을 딱 터트린 세리의 그냥 마지막 표현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세령 배우님에게 제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요. 배우님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대구에서 오래 살았는데 굳이 출신을 따지자면 경기도 출신입니다. 아, 태어나기는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태어났고? 살기는 대구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혹시 배우님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나? 그래서 배우 생활 하시면서 그 집안에 반대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그 서울 생활 하면서 약간 녹록치 않았던 이야기 뭐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윤희는 실제로 제 경험도 조금 들어가 있고 응원해 주시진 않았어요. 저도 대학을 일반 대학교 다른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졸업해서 취직하시기를 바라셨었고 그게 처음 시작할 땐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 그냥 서울에 살게 되면서는 계속 뭐 오디션 보고 힘든 것보다는 조금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는 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약간 자기 연민이 없으시네요. 저는 자기 연민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동료 배우로서 좀 건강해 보였던 것 같고 왜냐면 이 이야기가 감독님이 좀 세령 배우님한테 약간 마음이 가서 처음에 출발했던 이야기여서 네 맞아요. 좀 세령 배우님한테도 이 영화가 좀 더 특별한 거
네, 저한테도 특별했고 그 실제로 그 마지막에 해봐야 알지라는 대사가 제가 진짜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혹시 세령이 너가 많이 쓰는 말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거 말씀드렸더니 대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넣어주셨고 뭐 적당히 조금씩 제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정말 귀하잖아요. 아마도 다른 배우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더 약간 이 작품이 나중에도 또 약간 이세령 배우전에 또 나올 수 있게 간곡히 바랍니다. 그 질문들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좀 웃긴 질문인데 이 한석규 선배의 옛날 그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 CF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약간 배우님 놀리려고 하는 황금마차 떠났다 대나무 숲씨는 감독님께서 의도하셨던 시실리 2km보단 과거 한석규 배우 SK텔레콤 CF 생각이 나는데 배우분들은 그 영화 생각 나셨었나요? 그 시실리 2km?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받았을 때 그게 있어서 그 장면을 계속 돌려봤어요. 그래서 전 오히려 노진이 배우가 했던 그 대사가 더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어떤 대사? 반대편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계속 돌려봤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오히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대모사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느진 배우님은 저도 시실리 2km만 계속 돌려봤었는데 사실 이거를 감독님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약간 안 가는 거예요. 왜 성대모사? 왜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거 때문에 얘기를 좀 많이 하다가 막상 이제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좀 붙어서 현장에서 거의 한 번에 오케이를 했었나? 그 장면은? 그랬습니다. 저 영화 보면서 이 영화 굉장히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녹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좀 유추를 좀 하긴 했었거든요. 네, 배우한테 강요하셨었군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당연은 아니야. 강요는 아니고 네. 그 크레딧에서 약간 그 감독님 자꾸 하신 이야기에 이 영화를 바칩니다라고 마지막에 크레딧 나온 것도 되게 좀 약간 뭉클했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재밌는데 제가 이걸 몰라서 담비 캐릭터는 아따맘마에서 온 걸까요? 아따맘마가 뭐죠? 그 애니메이션에 네. 되게 두 남매가 있는데 거기 남매 중에 여자의 캐릭터가 되게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막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엄청 땡깡 부리는 캐릭터. 저도 사실 담비 보고 읽었는데 되게 비슷하다 이 생각하긴 했는데 사실 그것까지 감독님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 캐릭터를 만드실 때 그러면은 본인의 성격이 좀 들어간 건가요? 네, 저는 좀 들어가서요. 왜냐하면 아까 규태 배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좀 저 안에서 조금 출발하는 게 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저의 그 부분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조금 많이 해서 그걸 조금 더 많이 반영한 느낌도 있기는 해요. 네. 실제로 감독님 성격은 어떠세요? 조용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궁금해졌어요. 저한테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저도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광민규 배우님 선배요. 재연하실 때 동구 때랑 같은 신발 컨버스 신으신 거죠? 세령 배우님은 구두로 갈아 신으셨던데. 네. 신발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황금마차 중간 타이틀은 어떻게 찍게 됐나요? 네. 무슨 질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작품 중간중간에 그 인터타이틀식으로 아, 저희가 예. 그거를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이해되시나요?
네. 중간 타이틀은 어떻게 찍게 됐나? 시나리오 때부터 구상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뭐,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이랑 많이 크게 상관없이 그냥 뭐 풀숲에 들어가서 뭐 모자 던져봐라, 사진 찍어봐라 이래가지고. 아, 네. 예, 이제 이해했어요. 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 감독님이 잘 이어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아따 아따 아닐까요? 라고 하시던데요. 아따 아따? 맞아요. 아따 아따네요. 아따 맘마가 아니고 아따 아따. 맞아요. 아따 아따입니다. 그 5분 끊어달라고. 네네. 5분 안에 끊어달라고 하셔서 그래도 질문 올라온 것도 좀 더 말씀드리면 황금마차에서 이 사진들 중에 배우님들이 직접 찍으신 사진 중 영화상 쓰인 게 있을까요? 그 사진 찍은 거 아니면 스태프들이 찍은 건가요? 거의 다 직접 찍었어요. 같이 다니면서 같이 서로도 많이 찍은 것도 진짜 사용을 했고 실제로 돌아다니면서도 찍고 스태프분들도 안 찍으셨대요. 네, 저희가 다 찍었네요. 약간 그 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질문에 공감하는데 제 플레이리스트에 이제 사랑은 야야야 그 베이비복스 노래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프 엔딩곡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98년 곡이라 배우분들에겐 약간 생소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희 안 생소하지 않아요? 네. 저희 안 생소합니다. 같은 세대인가요? 네. 저도 그 베이비복스 노래를 얼마 전 이 영화를 접하고 나서부터 플레이리스트에 계속 뜨니까 연관으로 막 G.O.D 노래도 뜨고 저 그 소품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아이팟이라고 하나요? 아이팟에 스피커 달린 그것도 그럼 감독님이 직접 구하셨던 거예요? 감독님이 다 준비하시고. 특히 그 어프에서 영화 미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약간 그런 키치한 느낌들, 귀여운 느낌, 그거 너무 예뻐가지고 실은 우리 작품 황영 기훈영 감독님도 그런 거 아주 잘하시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감독님들이랑 전작에서도 좀 그런 미술을 활용한 배우로서는 그냥 내 모습 있는 것보다 그렇게 뭔가 도움을 받을 때 뭔가 연기로서 있잖아요. 그런 감독님과 작업하셨던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너지들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화에서 저도 미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보여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랑 합쳐져서 아마 담비라는 캐릭터가 훨씬 더 잘 돋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저희 그 첫 장면 할 때 되게 미술에 되게 신경 많이 썼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딱 이제 영화관 상영 딱 됐을 때 보면서 이게 여기 영화의 가장 큰 이 그림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거구나. 이게 눈에 딱 들어오니까 그 뒤는 그냥 무르르듯이 너무 잘 흘러갔다라고 저는 되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제 힘도 많이 받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찍을 때 약간 이해 못했던 것들이 완성되니까 이제 영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연출을 잘 하고 그 기획을 잘 했던 건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되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키치한 거나 이런 소품들이나 미술적인 그런 연출적인 힘이 되게 잘 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잘해. 맞아요. 네. 약간 저도 아는 감독님한테 배우기 그런 걸 영상 언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그 무드가 느껴지는 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배우들로서 그런 좀 큰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세령 배우는 그런 이번 작품에서 좀 그랬던 경험이 없었나요? 약간 좀 영화 미술에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꿈 회상 장면에서도 항상 받고 있고 네,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네, 네 미술 중요하고 크로마키에서 연기하셨잖아요. 해로 나오실 때 크로마키에서 연기하신 거라 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맞아요. 저 그 텔레토비 동산에 햇살 같은 제가 그날 생일이었는데 감독님이 영화 다 만드시기 전에 그 생일 기념으로 저한테 사진 보내줘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해보겠어요? 또 이런 너무 좋았어요. 요 질문으로 약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꿈과 사랑,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들이었는데 배우님들 연기하시면서 혹은 오늘 영화 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순간, 장면, 대사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배우님들의 영화에서도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다면 같이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럼 본인 거보다는 약간 상대 영화나 그런 것들 없을까요? 저는 이미 많이 얘기했고 세령 배우. 저는 두 작품 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어프는 진짜로 그 모든 과정이 다 인상적이었어요. 그 배우님께서 이제 잡으려고 어떻게든 물도 퍼내고 하는 게 그리고 벽 뒤에 숨어서의 그 나갈까 말까 고민할 때 그 장면도 너무 좋았고 황금마차에서는 사실 중반까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친하게 지내지? 근데 그 오빠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랬구나 이렇게 다 이해가 돼서 다 좋은 포인트들이 많은 영화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객분들도 그렇고 세령 배우님도 그렇고 황금마차는 2번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두 개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그 머리 잘리고 오디션 가러 그 기차역 앞에서 두 분이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잘 보고 와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뭔가 많은 걸 담고 있지만 내색하지 않는 느낌도 좀 있었고 어프도 저도 그 벽 뒤에서 이렇게 나갈까 말까 하는 그 장면 저 마음이 뭔가 느껴져가지고 그 두 장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크게 숨 쉬는 네. 행동이. 이거는 감독님께서 디렉션 줬었던 것 같아요. 요 포징, 네 맞아요. 저도 두 작품 다 되게 잘 봤는데 사실 첫 번째 작품 보면서 되게 배우로서 공감이 진짜 많이 됐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도 그렇고 들어가서 사과 쪼개면서 자기소개하는 장면도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기도 했었고 그 오디션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것들 대사 외우는 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배우 얘기 같다 이렇게 되게 생각 많이 들었고 황금마차에서는 두 분이서 걷는 그냥 그런 것들 서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에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정경이랑 함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등만 딱 보였는데 그냥 그거 보면서 저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냥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렴풋이 좀 좋았던 장면들 우리 영화 말고 했을 때 백샷이 많았던 것 같아요. 등으로 느껴졌을 때 뭔가 약간 아무래도 이게 애정 이 멜로 영화다 보니까 자칫 너무나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면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 장면들을 감독님들이 되게 그렇게 잘 담아주셨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멜로 영화 덕후로서 오늘 특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배우님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저도 약간 인사 한번 해드립니다. 우정님. 네. 오랜만에 또 와가지고 영화 보는데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오랜만에 좀 재밌게 봤고 그리고 다른 영화들도 다 보면서 참 되게 좋은 배우들도 많고 감독님들도 많고 그래서 많이 상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도 좀
많은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름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피유형 캐릭터들이어서 그런지 뭔가 영화 다 좀 자유로운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좀 봤고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다음 작품에서 뵙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짧네요. 뭐 이 GV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이번에 배우들로 구성된 GV라서 좀 더 저도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 이번 이 모더레이터를 맡으면서 규태님이나 오정님 그 전에 저는 노진님을 팬이었고 세영이랑 함께 작업을 했었어서 이렇게 새로운 배우님들을 만나게 돼서 좀 설렜고 또 꼭 다음에 같은 작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제가 배급사에서 요청받은 거 잠깐 마무리 멘트 인사할 때 이 오늘 이 상영회 포비티아의 상영회는 다 이제 포스트핀에서 배급하는 영화들로 꾸린 거거든요. 이 KU 시네마테크와 함께하는 비정기 상영회예요. 그래서 보시고 싶은 단편이 있으시다면 배급사 포스트핀 인스타그램에 DM 보내시면은 다음 상영회에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극장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배급사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네, 포스트핀 파이팅. 네, 오늘 모더레이터 끝까지, GV 끝까지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